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 사진 하나 지금 속으로 한번 떠오려 보시죠. 그 특유의 곁눈질을 하면서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시바견 얼굴 말입니다. 아, 네, 진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밈이죠. 맞아요. 처음엔 그저 귀여운 장난이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약간 농담 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 장난기 가득한 강아지 얼굴을 한 자산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셨나요? 무려 189억 달러입니다. 와, 189억 달러요? 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전체 9위거든요. 이게 사실상 전통적인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청난 규모인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사실 경제학적인 관점이나 그 전통 금융권의 시각에서 보면 이 도지코인 현상을 설명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이게 애초에 2013년에 비트코인 열풍을 풍자하려고 단 3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진 농담이었거든요. 3시간 만에요? 네, 정말 장난이었죠. 그런데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수십조 원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인 시장 논리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도지코인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아, 뗄 수 없는 이름이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글 하나, 아니면 코미디쇼에 나가서 던진 농담 한마디에 가격이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곤 했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인수한 회사의 로고를 파랑새에서 강아지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유동쳤고요. 맞아요. 철저하게 특정 인물에 입김하고 커뮤니티의 맹목적인 유행에 기대서 움직이는 아주 전형적이고도 극단적인 밈 생태계의 표본이었죠. 이나 인터넷 유행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의 그런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을 생각하면 그런 인식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준비한 여러 데이터와 시장 이면의 움직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변화요? 네. 도지코인은 지금 단순히 유명인의 트윗을 기다리던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인 사용처를 구축하고 물리적인 인프라까지 확장하려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네요. 과연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자적이고 실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산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코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189억 달러라는 가치를 유지해 왔는지 그 특이한 기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도지코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막 혁신적인 암호화 기술 때문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매우 투박한 편에 속합니다. 도지코인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관심 경제, 즉 어텐션 이코노미입니다. 어텐션 이코노미? 네. 일반적인 기술 스타트업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성장하는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보통은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훌륭한 기술이나 유틸리티를 먼저 만들고, 인프라부터 쫙 깔아놓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수백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유틸리티에서 출발해서 관심으로 끝나는 구조죠. 그런데 도지코인은 그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네요? 귀여운 강아지 얼굴 하나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관심을 먼저 확보해 버렸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관심 경제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화제성,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초 자산이 되거든요. 수천만 명의 인지도를 획득하는 데 들어간 마케팅 비용은 사실상 0원이었습니다. 와, 영호한. 듣고 보니 엄청난 경쟁력이네요. 그런데 최근 이 거대한 관심을 실제 가치로 전환하려는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 도지코인 생태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생태계 프로젝트인 도지 OS, 즉 도지 SOS의 창업자 조던 제퍼슨이 도지코인은 이제 머스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선언을 보고 제가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약간 틱톡 같은 데서 15초짜리 웃긴 춤 영상으로 벼락스타가 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통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나는 진지한 연기력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의 웃긴 춤을 기대할 텐데 과연 그 관심의 성격을 진지하게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그 비유를 그대로 빌리자면
벼락스타가 진짜 진지한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대중의 일회성 웃음에만 기대면 안 되겠죠. 탄탄한 대본과 연기력이라는 본질적인 시스템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렇죠.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도지코인에게 그 대본과 무대가 되어줄 시스템이 바로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사고 파는 투기의 대상을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실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관심을 실제 사용 가치로 바꾼다. 말은 정말 매력적인데 현실적인 기술의 장벽이 존재하잖아요? 도지코인은 애초에 2013년도 비트코인 코드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조금 수정한 아주 단순한 결제용 장부지 않습니까? 네,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죠. 이더리움처럼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나 앱을 돌릴 수 있게 설계된 최신형 코인이 아닌데 대체 어떻게 그 위에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적 솔루션이 바로 아까 잠깐 언급한 도지 OS입니다. 도지코인의 기존 네트워크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건 기술적으로도 너무 위험하고 커뮤니티의 반발을 살 수 있거든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지코인이라는 거대한 1차선 도로 옆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른바 M 레이어를 그 위에 덧붙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해보자면 기존 도지코인이 단순히 전화랑 문자만 되는 구형 폴더폰이었다면 도지OS는 그 폴더폰 껍데기에 앱스토어를 깔아서 갑자기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도지OS는 기존 도지코인 블록체인이 가진 그 강력한 보안성과 결제 기능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 위에 개발자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갑에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도지코인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임도 만들고 디파이 같은 금융 서비스도 구축하고 소셜미디어 앱도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밈코인이라는 꼬리표를 떼버리고 진짜 생태계가 작동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오늘 다룰 내용 중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구형 폴더폰을 개조해서 앱을 돌리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재밌는데 이게 그냥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취미생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규모가 꽤 크죠. 네, 무려 2025년에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인 폴리체인 캐피털이 주도해서 이 도지OS에 690만 달러, 한화로 약 9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벤처 캐피털은 철저하게 수익을 좇는 아주 냉정한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미 시장에 널려있는 빠르고 최신형인 스마트 컨트랙트 코인들을 다 놔두고 구주 오래된 도지코인에 이런 큰 돈을 베팅한 걸까요? 그 투자 결정의 이면에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텐션 이코노미에 대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IT 업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할 때 가장 막대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나요? 마케팅 아니면 개발비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객 확보 비용, 이른바 CAC라고 부르는 비용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도 거기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처음부터 끌어모으려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미 전 세계 누구나 아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형성된 수천만 명의 잠재적 사용자 풀을 쥐고 있는 겁니다. 폴리체인 캐피탈은 바로 그 점을 정확히 본 거예요. 사용자 확보라는 그 제일 어렵고 비싼 숙제를 이미 끝내놓은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서 유저를 모으느니 차라리 이미 유저가 미어터지는 곳에 필요한 기술을 덧붙이는 게 훨씬 빠르고 파급력이 크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야,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조던 제퍼슨이 도지코인 생태계에 미친 듯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자신 있게 예고한 것도 이처럼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자신들의 전략에 동의하고 실질적인 자금을 꽂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자신감이 생길만 하네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잘 굴러가려면 그걸 밑에서 받쳐주는 탄탄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수적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아주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텀즈업이라는 상장 기업이 도지씨를 인수하고 아예 회사 이름을 데이터 센트렉스로 바꿨더라고요. 그러고는 도지코인하고 라이트코인 채굴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쪽으로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상장사가 직접 수십억을 들여서 물리적인 채굴장과 서버를 짓고 있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도지코인 생태계가
장난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도지코인은 라이트코인과 병합채굴이라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거든요. 병합채굴이요? 두 개를 같이 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채굴자들의 라이트코인을 캐면서 동시에 도지코인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구조죠. 데이터 센트렉스 같은 상장사가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물리적인 채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기초 체력인 연산 능력을 기업 수준에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겠다는 뜻입니다. 방구석에서 그냥 컴퓨터 켜놓고 장난삼아 캐던 밈코인에 상장사 자본이 들어와서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깐다. 와, 이런 흐름을 보니까 도지코인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초기 철학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 비트코인의 초기 철학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특정 회사의 CEO나 중앙재단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컴퓨팅 파워하고 전 세계의 탈중앙화된 채굴자들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진짜 P2P 화폐의 본질 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 딱 이거잖아요. 와, 상당히 예리한 관점이십니다. 실제로 일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의 원래 비전이었던 일상을 위한 디지털 현금의 역할을 자신들만의 유쾌한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너무 무거워졌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움직이기 힘든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변해버린 반면에 도지코인은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고 이미지도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실생활 결제나 소액 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기에는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만 쭉 들어보면 정말 빈틈없이 완벽한 로드맵 같아요. 막강한 인지도에다가 도지 OS라는 새로운 앱 생태계의 등장, 폴리체인 캐피탈의 막대한 투자금, 그리고 기업들이 구축해주는 물리적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네, 겉보기엔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투자와 경제의 세계에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는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무한한 공급량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하는 명확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네, 반감기도 있고요. 매년 50억 개가 넘는 도지코인이 시스템상에서 끊임없이 새로 찍혀 나오거든요. 아무리 생태계가 좋아진다고 해도 매년 50억 개씩 물량이 쏟아지면 수학적으로 가치가 계속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부분 아주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랄까요? 이 인플레이션 구조가 도지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보입니다. 정합합니다. 공급량 무제한이라는 그 설계 자체가 도지코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자 앞으로 반드시 직면해내야 할 거대한 장벽입니다. 매년 50억 개가 추가된다는 건 현재 도지코인 유통량이 대략 1,400억 개 정도라고 할 때 매년 약 3.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3.5%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네요. 물론 전체 파이가 커질수록 그 인플레이션 비율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시장에 계속해서 새로운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코인의 가격이 그냥 유지되기만 하려고 해도 매년 새로 나오는 그 50억 개를 다 사들일 만큼의 거대한 자금이 쉴 새 없이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은 가만히 금고에 쥐고 있으면 가치가 오르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유통되고 소비되어야만 하는 진짜 통화에 가깝죠. 계속 돈이 돌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려면 그 네트워크 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경제활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도지다오 위에서 매일매일 게임 아이템을 사고 커피값도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코인이 쉴 새 없이 회전해야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이 폭발적인 실사용 수요가 매년 쏟아지는 막대한 공급량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생태계 확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론이나 벤처 캐피털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데이터에 달려 있겠네요. 아직까지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장난치는 밈코인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박혀 있잖아요. 네, 그 인식을 깨는 게 쉽지 않죠. 생태계가 아무리 멋지게 확장된다고 해도 일반 대중이 이 코인을 실제 일상생활의 앱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 줄지는 아직 전혀 검증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이 프로젝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조던 제퍼슨이 예고했던 생태계에 다가올 미친 듯한 일이 대체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인 프로덕트가 대중에게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도지에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결과물이 그저 기존 암호화폐들의 뻔한 복제판에 불과하거나 일반인들이 쓰기에 너무 어렵다면 이 모든 기대감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밈 사이클, 즉 투기판으로 끝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본이 빵빵하게 들어왔다는 것과 사람들이 그걸 매일매일 쓴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니까요. 확실히 그렇네요. 오늘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도지코인이 지금 얼마나 아슬아슬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로운 갈림길에 서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웃고 떠들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벤처 캐피털의 거대 자본, 상장사의 물리적 채굴 인프라, 그리고 독자적인 OS까지 품으면서 진짜 현실 세계의 거대한 시스템과 직접 충돌하고 있네요. 네, 그 진화 과정 자체가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결국 도지코인의 미래는 유명인의 트윗 한 줄이나 방송 출연이 아니라 이 새롭게 구축되는 앱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결론이 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텐션 이코노미의 정점에서 시작한 이 유쾌한 프로젝트가 과연 어떻게 실제 하는 유틸리티로 묵직하게 진화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아마 금융과 기술 역사상 전례 없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년 전에 무려 수백 장에 달하는 난해하고 완벽한 수학적 백서를 앞세운 엘리트들의 진지한 프로젝트들이 무수히 쏟아졌었죠. 엄청나게 많았죠. 세상을 당장이라도 바꿀 것처럼요. 네, 그들은 세상을 혁신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 복잡함과 대중의 무관심 속에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애초에 철저하게 장난으로 비트코인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우스꽝스러운 강아지 얼굴의 코인이 결국 거대한 인프라와 결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진짜 금융 네트워크로 자리 잡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엄청난 반전이겠네요. 어쩌면 완벽하고 복잡한 기술력보다 대중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기꺼이 동참하게 만드는 친근한 밈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유머와 장난이 가장 정교한 엘리트들의 기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일상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